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최보경입니다. 네, 명절 잘 지내고 오셨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20 부동산 시장 전망 중에서 주택임대 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광명 역세권에 5개 단지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니 매매, 임대 관련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는 기존에 발표한 강력한 부동산 거래 억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더더욱 강력한 매수 억제책인 대출 규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의 특수 매수 세력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 정책 기간 동안 18번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폭등 분위기가 가라앉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통화량.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국가에서는 통화량도 정상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통화량이 은행에 적립이 되거나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저금리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안전한 투자처로 매면당하면서 유동자금이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물량의 억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내용 중에서 매수 세력이 폭등하게 된 원인은 인구 5천만 대한민국에서 인구 1,000만이 거주하는 서울에서의 공급 물량을 막았습니다. 그 첫째 내용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4년 혹은 8년 동안 매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내용은 서울에서의 대규모 택지를 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 승인을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규칙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지장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금 중도에 해제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유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하면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려면 매수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개인이 보유한 화폐는 많고 전 국민이 열망하는 서울에서의 공급을 차단했으니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서울주택 가격은 올라갑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의 특별한 지역의 주택 가격은 평당 1억 원을 호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공급은 부족하고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해주니 현금 부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은 넓어진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는 서울에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다수가 공평하게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도 보고 임대 소득도 가져가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자는 전세 말고 월세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고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소득도 과세하고 전세 소득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으나 이번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부터 다주택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포함해서 주택수에 산입을 하고, 임대 없이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대표님, 상가 임대소득은 이번에 과세 대상인가요? 이번에 상가는 배제됐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 해서 금전적 소득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정부 정책에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당황하시는 다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새로운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방에서 광명 역세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1월 21일까지 신고하고, 만일 미신고 시에는 미등록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아주 까다로운 주택임대소득 관련한 내용은 세무서 민원실이나 주택임대소득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면 1주택 임대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시세 9억 원이 아니고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준시가 9억 원이 되려면 시세는 얼마나 할까요? 13억에서 15억 정도의 시세이면 기준시가 9억 원이 되고,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명 역세권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13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게 되고, 특히 광명 역세권에 아파트를 소유하신 1주택자 포함 다주택자들은 이번에 시행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화량 증가에 따른 투자자의 발길이 주택 매수로 이어지는 것에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8번의 부동산 억제책과 마지막 지금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까지 내놓았는데, 최후 마지막에 내놓을 카드는 주택거래 허가제입니다. 네, 통화량 이외에도 가격을 억누르기 위한 특별한 대책, 주택거래 허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개법인 오르리 대표 공인중개사 최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